뉴스플러스입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오전에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한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주가 폭락 사태와 비슷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오늘 다시 발생한 가운데 한국경제TV가 그 배우로 의심받고 있는 투자 카페 운영자 강모 씨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강모 씨는 증권사가 기존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아 회원들이 전부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단독 취재한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일단 오늘 벌어진 하한가 사태 현재까지 취재가 된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우선 상황을 한번 짚어보면 오늘 오전 11시 40분경부터 이 국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5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종목을 보시면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이렇게 5개의 종목인데요. 이 기업들은 최근 3년여간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200% 이상 주가가 오른 기업들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 있었던 이 SG증권 사태 당시에도 이 라더견 씨 등이 아무래도 오랜 기간 주가를 조용히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만큼 이번 사태도 이 제2의 SG증권 사태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거든요. 네. 실제 하한가를 기록한 한 기업 담당자도 내부적으로 CFD 반대 매매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 사태가 CFD에 따른 반대 매매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네이버의 한 투자 카페에서 거론되는 종목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 소장과 통화를 해본 결과 이 강 소장은 증권사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서 이 매물이 쏟아진 것 같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강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 지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었던 이 CFD 반대 매매와는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대출 연장이 안 되자 이를 갚기 위해서 주식을 내다 팔았고 그래서 매물이 쏟아진 거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CFD를 거래해온 13개 증권사가 이 신규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12일부로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현재는 물량 청산은 가능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강 씨가 본인이 주장하는 바로는 이 본인은 가치 투자자고 이 대주주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기업들의 종목을 골라서 매입을 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 증권사 대출을 이용했는데 이 대출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대거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 씨의 인터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왔다고 SG사태 그거 또 붙으니까 대출을 못 해준다고 하고 연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도 다 아는데 본사에서 난리다.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무조건 빼라고 난리다. 같은 경우는 뭐 지점장이 사무실에 서면 3번, 4번 찾아오고 난리예요. 네,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 미래에셋증권 얘기가 나오는데 강 씨는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여러 증권사에서도 이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아서 이 회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사실 이 해당 종목들이 CFD 종목과 같이 뭐 이유도 없고 거래량도 없이 상승해서 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대출을 막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게 한 달이 지난 오늘이 만기일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래에셋증권 차원에선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걸 막은 거고, 근데 반대로 강모 소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증권사가 주주 행동주의를 막은 것이다 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한편 이 강 씨는 과거에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검찰과 대주주가 누명을 씌운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주가 폭락 사태 한 번 대여선지 오늘 금감원이 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뭐 특별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증권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이 사안에 대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6시쯤 입장을 낸다고 했는데 이 입장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조율이. 왜냐하면 사실 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그리고 검찰까지 해서 한 달에 2~3번씩 만나서 이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이런 회의체를 이번 달부터 운영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23일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취를 걸고 그러니까 직을 건다는 책임으로 이 주가 조작 세력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난 1일에는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이 배수의 진을 치고서 이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또다시 이렇게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만큼 이 금융당국 입장에서 아무래도 부담이 굉장히 막심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지난번과 같은 CFD 사태가 아니었다고는 해도 결국 이번 사태도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아직 하한가 물량이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해당 종목들의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당국에서도 향후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식시장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 먼저 오늘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이 5개 종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보시는 것은 이들 5개 지역의 3년치 차트입니다. 3년 전부터 오늘 거래일까지 대략 비슷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심지어 박림과 동일금속, 만호제강은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눌림목 구간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따져봐야겠지만 이들 종목을 둘러싼 부정행위가 있을 것이란 의심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냄새가 난다, 아시아 최대 낙폭으로 잡았습니다. 최저가에 걸려있는 매도 물량이 대한박직과 동일금속이 19만 주, 박림은 130만 주에 달하기 때문에 내일에도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유가증권 시장에서 4종목, 코스닥에서 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사이 두 시장 모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코스닥은 지난 3월 14일 이후 3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장이 아시아 주요 증시 가운데서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슈는 있었지만 특히 이렇게 하락폭이 더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에 집중됐던 투심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에 몰리던 투자금이 실제로 다른 종목으로 나눠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최근 일주일과 지난 일주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을 비교해보면 현대차, 루트로닉, JYP엔터 등이 추가됐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일색에서 자동차, 의료, 엔터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진 셈이죠. 대형주들이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지수 전체가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실제로 오늘 거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대장주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LNF도 10% 안팎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 JYP엔터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처럼 당분간 키 맞추기가 진행되면서 다시 주도주 상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쏠림 현상이 해소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오늘 코스닥이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거 역시 2차 전지주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대 낙폭을 기록한 코스피에 불을 붙여질했습니다. 미중 갈등에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을 거란 국내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가 위협받은 상황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중국 배터리 산업을 장기적으로 허용하는 신호탄이 되진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 미국의 공장 건설하는 중 코스피 2,900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중국 4대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 고션은 미국 미시간주에 양극재, 음극재 생산 공장 설립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2차 전지주를 이 때문에 대규모 외도했습니다. 에코프로그램을 1,000억 원 넘게, 에코프로를 7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는데요. LNF, 윤성FG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순매도 상위 종목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던진 물량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FOMC가 또 내일 새벽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경에 미국 기준금리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동결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죠.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나아가 내년 반도체 여파이 나아지고 경기 개선 기대가 더해지면서 하반기 증시 상승세를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근거로는 먼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월 이후 20% 넘게 급등한 점을 꼽는데요. 메리츠 증권은 내년 기업들의 이익 증가를 고려하면 하반기 증시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며 코스피 지수 적정선으로 2,900을 제시했습니다. 증시가 일시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거죠. 다만 미국 CPI를 자세히 살펴보면 물가 지표가 둔화된 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덕분이지 중고차 가격이나 주거비 상승률 등 상품 고물가는 여전한 점으로 확인됩니다. 긴축이 끝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SK증권은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으나 그 이후에 추가 인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키움증권은 6월 금리 동결 확률은 91.9%라면서 다만 7월 인상 확률은 60%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